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나요? 하루가 7.7시간밖에 안 되는 초경량 수성 발견. 이게 수포성 발견되는 게 우리 태양계 바깥에 발견된다는 거죠. 우리 은하계 내에서요? 물론이죠. 왜냐면 은하계를 벗어나면 많이 못 보죠. 머니까 잘 안 보입니다. 안드로메다 넘어가면 별 자체가 안 보인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scientists find a cloudless hot Jupiter exoplanet, the 4-day year. 4-day year가 뭐예요? 공전을 4일 만에 행복해 하는 거니까 엄청 가깝게. 수성 공전 주기 얼마죠? 79일인가? 하여튼 뭐 그렇거든요. 4일에 한 번 돌면 꽉 붙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지금은 딸내미가 컸지만 옛날에 딸내미 어릴 때 보면 어디 이제 운전하고 가다 휴게소에 이렇게 써있으면 여기서 아빠 손잡고 이렇게 돌고 딱 그 수준이죠. 네. 하여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옥이죠. 이런데 만일 이 대기가 철로 돼 있으면요, 철비가 내립니다. 이런 무시무시하죠. 철비, 철수증기, 철바람. 실제로 그렇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천도 막 이러면. 그다음에 여기 보면 two exoplanets have a strangely heavy element floating in their sky. 이게 이제 철 같은 거예요. 철이 막 둥둥 떠다녀요. 왜냐면 이제 너무 뜨거워서 이제 기화돼가지고. 아유 무서워. 이게 지옥 아닐까요? 자, 그러면 결론이란다. 질문. 외계 행성을 찾고 연구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힘이 떨어지니까 막 헛소리를 하는데. 외계 행성을 찾고 연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생명? 물질의 발생과 생명의 발생을 보려고 뭐 그런가요? 또 다른 분 계신가요? 할 일이 없어서 펀딩이 필요해서. 대충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보겠습니다. 진화론 때문이죠. 왜요? 진화론에 의하면 어떻게 조건이 맞으면 생명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조건과 시간, 그죠? 조건과 시간.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우주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를 보면 우리 한 개 은하계, 이건 이제 우리 은하계 2,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물론 이제 추정치입니다. 이거 실제로 다 세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2,000억 개 어떻게 셉니까? 못 세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추정하는지 아세요, 혹시? 그거 그래프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적자도 되는 거죠. 단위 예정 부피만 카운트할 수 있는 수. 정확히 통계를 하면 이렇게 이제 그쵸, 질량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질량을 이건 이제 가까운 데 있으니까 뭐 IMF 이런 거 쓸 필요 없고요.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우리가 보기 좀 쉽지 않은데, 우리부터 멀어지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건 적색편이 형색편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회전을 어떤 속도로 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물질이 얼마나 있고 아무 물질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총질량이 이런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서 뭐 스텔라 매스의 몇 배다, M equals 2,000억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건데 무지무지하게 많은 건 이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막 뭐가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은하가 요 딱 중간에 점 하나가 우리 은하예요. 안 보여요. 안드로메다도 안 보여요. 우리 은하 점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안 보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주 전체거든요. 자, 우리 은하 크기가 10만 광년인데 작은 은하에 속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500만 광년짜리도 있고 하니까. 우주 전체에 은하가 몇 개? 추정된 은하 2,000억 개에서 2조 개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2조 개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넘어가고, 여기 보면 여기 있네. 오른쪽에 천문학자들이 그동안 잘못 계산했다 뭐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이게 2021년에 2조 개가 아니라 2,000억 개야 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계산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주에 가장 이렇게 쫙 이렇게 별들이 있으면 가운데 어느 부분에 좀 까만 부분이 있잖아요. 까마서 이제 별들이 안 보이는 부분. 그게 얼마나 더 까만가. 까만 정도를 그거는 이제 옵티컬리 정확하게 측정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뭐 그럽니다. 저도 뭐 제가 한 게 아니라서. 근데 잘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확실한 건 뭐예요? 말이 자꾸 꼬여. 확실한 건 뭐예요? 아니 모르긴 모르는데 확실한 건 엄청 많다는 건. 엄청 많다. 이게 지금 가까운 데 있는 우주의 그 은하의 적색 편의에서 여기 조그만 점들 하나하나가 다 10만에서 500만 광년 크기의 은하들이, 여기 있는 거는 은하가 수만 개가 뭉쳐 있는 거고요. 또 끝에 이제 끝으로 갈수록 좀 덜 보이고 우리가 하니까 좀 그런데
지금 저 그림은 시뮬레이트 된 아니요, 이건 플러스 실제. 보는 건가요? 아니, 실제 관찰 관찰된 거예요. 관찰 여기 까만 부분은 뭘까요? 여기 까만 부분. 여기 까만 부분. 위에하고 아래. 아시는 분. 이걸 어떻게 관찰하는가가 문제 궁금해지는데요. 이건 이제 지구로부터 적색 편의를 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딱 옆으로 디스플레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구 있죠, 구. 스피리컬리 다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데이터가 있는 거에 양파가 있으면 양파 껍질을 반으로 잘라서 그 단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면을 어디로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구를 지금 평면으로 나타낸 거예요. 구를 반으로 잘라서 그 크로스 섹션을 본 거죠. 그럼 저건 수백만 개 데이터 중에 하나죠. 공전 위쪽이랑 공전 아래쪽인가요? 아, 이거는요, 우리 은하에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 뺀 거예요. 우리 은하에서 나오는 빛을 뺀 게 이제 까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요한 거는 무지무지 많다. 무지무지 크다. 여기 보이는 게 이 우주 전체 좀 에스티메이트 아까 1000억 광년 했잖아요. 이거는 이게 2억 광년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0억 개 2억이면 뭐예요? 100분지를 넣으면 0.2%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억 광년 거기에서 한 점에 불과한 거에 은하가 이렇게 많으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일단 우주의 크기 다 넘어가고 은하 한 개만 봐요. 오케이, 2000억 개, 뭐 이게 예상치지만 뭐 맞다고 쳐. 그러면 이 2000억 개 별이면 거기에 만일 이제 그 행성들이 돌잖아요. 지구, 화성 이런 목성. 그러면 어떤 은하계에는 운 좋게 지구와 같이 아주 잘 설계된 것 같이 보이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 은하 한 개에 300 밀리언이면 얼마예요? 3억 개의 habitable planets. 이게 뭐냐면 지구 비슷하게 생명이 있을 만한 플래닛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은하계에 3억 개의 지구 같은, 즉 생명이 생겨날 수 있는 행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왜 합니까? 확률을 따져보면 진화가 맞으면 생명체가 딴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3억 개 중에 정말 컨설브력에 다 여러 가지 조건 다 빼도 어깨는 나오고 어깨에서 10분의 1을 다 줄여. 그래도 1000만, 또 10분의 1 줄여. 100만, 또 줄여. 10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외계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외계인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진화론에 대한 어떤 믿음과 그 세계관 하에서 확률적으로 볼 때는 외계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냐 정냐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거거든요. 진화론이 맞다면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추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진화를 안 믿으면 성경적인 사고 세계관에서 보면 외계인은 없죠.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름을 뺐죠. 예, 저희 이제 이름을 넣으면 안 되니까 제 동료예요. 예전 동료인데 제가 무슨 이제 제가 일하는 데서 어떤 이제 뭐 상을 받았나? 제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소셜미디어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거 뭐, 뭐라고, 이제 뭐, congratulations 설계를 여기 이제, good to hear from you. How have you been? 이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쫙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20년 전에는 이제 평연구원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보죠? I'm well. I've been working on technologies for large space telescopes. Especially for looking for Earth-sized exoplanets. 너무 기뻐. 너무 excited. 왜냐하면은 여기에 뭐 the next NASA flagship should be a 6-meter observatory for direct imaging of Earth-sized. 그러니까 새로운 또 이런 게 또 제임스 웹 이후로도 계속 나와서 Earth-sized planet을 찾기 위한 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 이 사람도 제 옛 동료도 이거 해서 그래서 I'm currently 어쩌고 있고 여기 뭐 어디 있었는데 그래서 뭐 Astrophysics Directory에 있고 Lead Science Performance Modeling for the Exoplanet Exploration Program Office. 너무 기뻐. Earth 2.0을 찾을 거야. 야,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조과학 한다는 거 알면 아마 기절 초풍할 겁니다. 왜냐면 이때는 제가 창조과학 안 했어요. 물론 이제 교회 다니고 믿음도 있고 했지만 창조과학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창조과학 옛날에 그 1999년이었던 것 같아요. 창조과학에서 한번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이제 뒤에서 제가 좀 위협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주님 제 남편 저걸 창조가 하게 해주십시오. 하게 됐다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안 하던 사람입니다 원래. 하여튼 뭐 이제 기절 초풍할 겁니다. 제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이들 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배우죠. 아까 교수님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뭐 이런 그래서 여기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게 별과 외계 생명체.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을 당연하다고 어스움을 하고 그다음에 확률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외계 행성의 발견,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뭐 1시간 남짓 되는데 요거 말씀드리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배워요. 훨씬 더 어렵게 배워요. 왜냐면 막 수식도 있고 막 복잡하게 배워서 그거 다 외워가지고 시험 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비하인드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막 고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정도입니다. 디피컬티는. 근데 이제 좀 크리티컬 띵킹을 하는 걸 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비하인드에 이렇게 있고 왜 이게 진화론과 연관이 있는지 조금 좀 시스테메틱하게 이제 알려드립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네, 오케이. 예. 시간 괜찮습니다. 시간 괜찮으시죠? 저기 시간 있네. 예. 저는 좀 지쳐가는데 제가 이제 강사는 지치는데 여러분은 덜 지치신 것 같아서 제가 강의를 재밌게 한다고 홀로 믿으며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죠? First direct image of two giant exoplanets orbiting a sun-like star 이렇게 됐습니다. 직접 관측했다는 건데 자 보세요. 이게 언제의 기사예요? 이제 space.com에서 이거 논문에 나온 게 이제 기사로 나온 겁니다. 논문 나오면 뭐 며칠 있다 기사 나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July. 근데 first direct image 무슨 소리예요? 그 전에는 직접 관측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two star 시스템. 그러니까 직접 관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려운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거. 이건 이제 옛날 건데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코로나 그래프라고 그러고 뭐 앞티컬 널링해서 제가 여기서 일할 때 제 동료들이 한참 하는 거예요. 앞티컬 널링 해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개기일식 있잖아요. 평소에는 해에 있으면 해 때문에 뒤에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개기일식 하면은 이렇게 이제 달 그림자가 이렇게 하면서 해를 정확하게 가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주위를 볼 수 있고 옛날에 이제 아인슈타인 이론을 검증한 것도 에딩턴 경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개기일식 때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구가 밝은 전구가 있으면 너무 밝어. 근데 손으로 딱 가리면은 그 옆에 있는 게 잘 보이는 그 원리이기 때문에 그 텔레스콥이 있고 아프티컬 널링이라고 해서 이게 별이 요게 별이에요. 딱 가려준 거예요. 가려주니까 여기 올비링 하고 있는 뭐가 있는지 보이는데 2004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2006년 이게 별일까 아니면 잘못된 걸까 하다가 2012년 맞다. 엑소플래닛 발견. 이런 겁니다. 이건 좀 옛날 거고요. 2012년이니까 10년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Giant Exoplanet에서 이거는 꽤 크게 보이죠. 근데 이게 Giant Exoplanet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제가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요거는 좀, 실제로 이제 촬영을 해서 별이 움직인 건 아니고요. 여기 왼쪽 밑에 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찍어가지고 중첩시킨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진 않아요. 왜냐면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요 스케일 바가 있네요. 이게 20AU예요. 이게 뭘까요? 1AU가 뭔지 아세요? 1AU가 astronomical unit예요. 지구에서 태양 거리. 그러니까 요게 지구 태양 거리의 20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 지구 태양 거리 한 20배 떨어져 있죠? 이건 한 30배 넘게 떨어져 있고 40배 떨어져 있나? 굉장히 먼 겁니다. 근데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요 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겁니다. 요거 이제 하와이의 이제 그 빅 아일랜드 위에 보면은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 엄청 크잖아요. 산 엄청 높고 그 위에 이제 천문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게 이제 트윈 observatory인데 캑 observatory라고 해서 큰 이렇게 반사망력이 있어. 그걸로 본 겁니다. 근데 there is a catch. 뭘까요? 자, 주피로를 보면 주피로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주피로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다음 돼지 정통으로 만든 다음에 안에 지구를 집어넣으면 지구가 몇 개 들어갈까요? 우리 아는 학생 몰라? 관심 없어요? 지구를 넣으면 몇 개 들어갈까요?
한 1000개보다 1300개가 들어갑니다. 이 꽉꽉 저기 없이 메우면. 근데 이제 메우지 않고 넣으면 한 1000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됐어요. 아, 됐어요? 정확하게 맞추는데요? 하여튼 엄청 커요. 그게 이제 주피로거든요? 근데 이 엑소플랜이 발견된 거 잘 보세요. 19.4 주피로가 뭐예요? 주피로가 20개 있는 거예요. 주피로 매스 20개. 무지무지 큰 거여야지 보인다는 겁니다. 작으면 안 보여요. 왜냐? 작아서. 그죠? 제일 작은 게 1.78이네. 이건 좀 바진벌하네. 근데 여기 보면 20개, 15, 그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진이 비슷한 게 몇 개 있는데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엑소플래닛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 이상은 못 보여요. 물론 이제 앞으로 제임스 웹으로 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말을 조심해야 돼. 이제 앞으로 좋은 망원경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좀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제일 잘 나온 거예요. 얼마나 잘 보여요, 여러분. 여기에 뭐 텍스처가 나와요, 색깔이 나와요, 뭐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제 원래 이 망원경을 후져서 그렇다고 치고 허블 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니까 제임스 웹으로 보면 얼마나 선명하게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는지. 그럼 플래닛 굉장히 잘 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기를 볼 수 있어요. 대기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펙트럼을 보니까. 근데 이건 대기가 아니라 이미지를 봐야 되거든요. 얼마나 잘 보일까요? 비슷할 것 한번 또 계산, 비슷할 것 같다. 교수님, 촉이 있으십니다. 볼까요? 자, 요게 이제 HIP 65426 스타거든요.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엑소플래닛 HIP 65426B라는 엑소플래닛을 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이제 니얼캠이고, 요거는 밀이고, 왜냐면 파장, 디프런 웨이브랭스 별로 다 볼 수 있게 카메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을 볼 수 있는 거고, 가운데 있는 게 플래닛이고요. 요 별표가 뭘까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그게 별이에요. 근데 별을 아까 널링을 한 거죠. 옵티컬 널링. 코로나그래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별 빛을 가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 플래닛은 조그맣 텐데 이제 퍼져 보이니까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크게 아니라. 또 볼까요? 이런 거. 여기도 요 별이 실제 별이에요. 그리고 퍼져서 이렇게 이제 여기 보이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 별에서 빛이 반사가 돼서 오는 거니까. 얼마나 자세히 보여요? 그렇게 안 자세해야죠. 실제로 이렇게 보이지가, 이것도 다 큰 거. 목성같이 큰 거. 지구 같은 거는 제임스 웹으로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옵티컬리는 못 봐요. 거의 못 봐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간접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배우는 거, 제가 이제 교수님들께, 박사님들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지금 이수하실 겁니다, 이제. 자, 지금 못 본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죠? 디스커버리 얼럿 해서 이런 게 이제 계속 뜹니다. 락키, 슈퍼 얼트. 슈퍼 얼트는 얼트의 한 몇 배 정도 되는 거. 그죠? 그리고 헤비러블 존. 왜냐하면 별에서 이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이 별이 어느 정도 크기고 어느 정도 밝기고 뜨거우니까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 있으면 온도가 적당하겠죠. 그게 헤비러블 존이에요. 그래서 물이 액체 상태로 있을 만한 그 영역을 헤비러블 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건 뭐죠? 발견했다는데 위치까지 알아요.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일단은 위치까지 알아요. 어떡하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사진일까요, 그림일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1번은 사진, 2번은 그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손가락으로 해보세요. 1번은 사진, 2번은 그림. 2번이 압도적으로 많고, 회장님은 1번 하신 거예요? 1번, 오케이. 감사합니다. 1번이 사진이었는데요. 회장님께서 개그를 해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사진 아닙니다. 그림입니다. 아주 감사드려요. 이게 좀 틀려주셔야 이게 아시네요, 이 강의를. 틀려주셔야 강사가 할 맛이 나는데. 예능감이 있으시네요. 정부에서도 참여를 몇 분. 예. 맞췄어요? 예. 다 맞추면 이게 강사가 재미가 없거든요. 틀려주셔야 되는데. 저는 사진인 줄 알았거든요, 이때까지. 근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그림이었어요. 네. 여러 번 말씀하셔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있을 때
제 이제 동료라기보다는 저보다 한 10몇 살 어린 그런 동료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제 고참이라고 있어요. 한 20년 넘게 있어요. 한 25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한 10년쯤 전에 연락이 됐어요. 이제 한참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살고 여기 사니까. 제가 한번 거기 갔었구나. 오랜만이라고 해서 이제 결혼하더니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는 교회도 다니고 하니까, 교회 다녀? 그럼 요거 한번 볼래? 하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외계 행성에 대한 강의를 한 거를 유튜브를 보내줬어요. 이 친구가 시험에 받았네. 왜냐면 제가 이거 다 그림이에요? 사기예요? 막 이러고 했어요. 아니, 선배님, 이게 그림이라고요? 사진인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연락을 안 하는데, 그 친구가 요거 연구는 아니지만, 요거 연구한 옆동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볼 텐데, 나사에서 일을 해도 몰라요. 왜냐면 이렇게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나사에서 일해도 자기 한 것만 딱 알지 딴 건 다 모릅니다. 저도 그랬고. 왜냐면 제가 일할 때는 물론 이제 진화론을 믿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창조과학적인 마인드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갈등이 없이 일했는데, 지금 만약 가서 또 하라고 그래서 엑소플랜이 찾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냥 거기서 일을 못하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 의미는 뭔지 이제 그 고등학교 고교 1학년 과정으로 이제 상식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트랜짓 메소드예요. 이게 한국말로 뭐죠? 제가 이거를 강의를 수십 번을 했는데 할 때마다 한국말 뭐죠? 물어보면서 한국말을 안 찾아보는 이 게으른 강사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뭐죠? 이제 이렇게 별이 전구가 있는데 주먹을 딱 쥐고 주먹을 이렇게 돌려요. 내 앞에서. 그러면 주먹이 이 전구를 까면 어떻게 돼요? 그 광도가 확 줄어들겠죠. 우리한테 오는 광도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갔죠. 요거를 얼마나 어떤 시간만큼 얼마나 줄어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 별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고 이제 크기가 얼마고 무게가 얼마고 이런 걸 계산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덴서리까지 계산하나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제임스 웹 테라, 아주 따끈따끈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확 내려갔죠? 여기 보면 여기 써 있어요. The starlight blocked by the planet and its atmosphere. 그래서 요거를 또 분석을 하면 이제 이 atmosphere가 뭐로 되어 있는지가 또 나오는 거죠. 다 스펙트럼. 별별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는 못해요. 아티클이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보지는 못하지만 어떤 상태로 있는지 측정, 저는 추정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추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컴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컴포지션을 알 수 있는 거는 의심하기가 힘들어요. 그건 맞아요. 맞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거고요. 또 있죠. 이거는 이제 Rocky Exoplanet예요. 그래서 LHS 475b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분명하네요.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네, 이런 거. 아니면 굉장히 가깝든지 별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별하고 멀고 가깝고 크고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방법이 4가지, 5가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많이 안 쓰이는 방법까지 강의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2가지. 첫 번째는 transit method, 두 번째는 radio velocity method. 그래서 이거는 적색편이 선색편이. 왜냐하면 사실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을 지구가 돌지 않습니까? 사실은 같이 도는 거예요. 같이 도는데 태양이 워낙 크니까 상대적으로 지구는 이렇게 되고 태양은 약간씩 움직이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만일 이 별하고 플래닛하고 크기가 태양, 지구만큼 차이가 안 난다. 그리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태양이고 얘는 예를 들어서 목성의 10배다. 어떻게 돼요? 이 목성이 이걸 돌면 이거 때문에 태양도 흔들리겠죠, 같이. 그리고 흔들리는 거를 이 적색편이 형색편을 이용해서 이게 이 정도 별인데 요만큼 흔들리면 요거를 도는 게 이 정도 수준이 되겠네 라는 거를 꽤 정확하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알아내서 이런 거 자, 그림, 사진? 빨리 말씀하세요. 그림이에요, 사진이에요? 100%가 그림일까요? 95%가 그림일까요? 95. 아이, 전 회장님께서 95%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100%입니다. 왜냐면 아까 가장 잘 보이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색깔이 다르고 텍스처가 있죠? 텍스처 몰라요. 색깔도 모르고. 이렇게 있구나. 덩어리 하나 있구나. 이거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100% 그림이에요.
현 회장하고 전 회장은 이렇게 서로 궁합이 잘 맞아요. 비싸니까. 그러니까요. 정도를 잘 쳐야 돼. 강의의 맛을 아십니다. 이게 이렇게 틀려주셔야 좀 이렇게 재밌는데. 야,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또 있고, 그림. 네. 제가 하도 이걸 해도, 아무리 해도 틀리셔가지고 제가 그림이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아니면 나사에서 이거 연구하는 옆 동에 있는 애도 이걸 모르니, 네? 이걸 사진으로 알고 있으니. 네. 저도 아마 사진으로 알았을 겁니다. 공부 안 했으면. 공부하니까 아는 거죠. 공부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사진일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다 그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 상상도예요. 다 상상도입니다. 네. 우리가 다른 행성에 가서 대기가 어떻게 있는지 보는 거는 화성밖에 없어요. 끝. 다른 데 못 가요. 하는 거는 그냥 그 스펙트럼 가지고만 보는 거예요. 스펙트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른 앞으로 달은 알 수 있죠. 예, 달하고 화성 두 군데. 뭐 금성도 갔지만 사실 여기 카메라가 뭐 안 돼서 안 됐고, 그다음에 유로파도 가고 많이 갔죠. 제가 일할 때 엄청 갔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하는 일이 아닌데도 막 제가 한 것처럼 잘난 척하고 다녔어요. 제가 이제 그 다닐 때 지금 이제 아들이 이제 독립을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5살인가 5살, 4살 이럴 때 이제 아빠가 이제 거기 이제 그때 막 이제 마을스 익스플로레이션 혹은 뭐 스피릿 오퍼튜니티 뭐 쫙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오피스에 조이스틱하고 있어가지고 저기 마을스 로버 있지 저거 아빠가 다 이거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했거든요. 애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아빠가. 너무 신나.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그 나사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그 오픈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한테 이제 문을 열어요. 그때 이제 나이 만만 전이니까 좀 쉬웠어요. 빠글빠글 거의 이제 그 디즈니랜드 놀이동산보다 더 개판이에요. 하여튼 엉망인데 하여튼 그런데 이제 마을스 하는 그 빌딩이 제가 있던 데 바로 건너편이었어요. 거기 이제 거기 이거 하는 사람들 서 있고 그다음에 막 우주 비행사도 이렇게 서 있어서 사인해주고 줄 서서 쫙 해서 뭐 사진도 찍고 이런 건데 그 줄이 있고 저기에 이제 마을스 로봇 모형 실제로 이제 모형이라기보다 움직이는 거죠. 지구에 있는 거고 거기 이제 그거 오퍼레이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딱 보더니 저희는 뒤에 이제 저 아들 딸 손잡고 아내하고 이렇게 줄 서서 서 있는데 딱 보더니 막 그 라인을 해서 하더니 영어로 이거 봐 여기 아빠거든 아빠? 이 아빠가 이거 다 조정해 이거 우리 이 아빠 이거 막 큰 소리를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웃고 저는 아이고야 그랬던 기억이 이제 있습니다. 네, 뭐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개인 얘기를 했네. 그래서 자 이것도 제가 따끈따끈하게요. 오늘이 며칠이죠? 6월 17일. 자, 6월 16일 데이터를 어제 밤 11시 50분에 제가 이걸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총 발견된 외계 행성이 5,445개. 그래서 이거 쉽습니다. 엑소플래닛 엑스플로레이션 치면은 나와서 모든 자료가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거죠. 근데 이걸 제가 1월 달에 캡처를 했을 때 5,250개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볼 건 다 봤는지 이제 더 이상 잘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굉장히 급속도로 들어오는데. 그러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인 거 아까 트랜짓 네트워크 할게 그게 이제 옐로우가 트랜짓으로 본 게 75.4%를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이 블루가 이제 레디오 빌라서입니다. 블루가 나머지는 이제 뭐 1% 2%니까 이제 마이크로 렌즈가 아까 이제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자 이걸 보면 X축은요, 올비러 피리어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65일 지구면은 여기쯤 있겠죠? 여기 이제 로그 스케일이니까 여기쯤 있습니다. 화살표 보세요. X축. 그 다음에 Y축은 planet mass거든요. 그럼 지구는 1이죠. 지구가 1이니까 여기에요. 그래서 지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주피터는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게 주피터. 이게 목성이죠? 지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제가 이거 순서를 죄송합니다. 주피터 먼저 보여드려야겠네. 주피터는 여기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지구의 매스의 이제 뭐 200배인가 얼마 250배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그다음에 올비러 피리어드가 여기 이제 있죠. 그래서 여기 제가 점을 찍어놓은 거예요.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대충 찍어놓은 거고. 그러면 여기 발견된 엑소플래닛들이 이 Y축이 매스잖아요. 여기는 막 목성의 100배 막 이런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뭐 무시무시한 애들이죠. 이 밑에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올비럴 피리어드가 이 밑으로 있는 건 많지 않죠. 자, 지구 한번 볼까요? 지구. 자, 지구와 같은 행성 있어요, 없어요? 발견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들어가지 않은 이런 거에 이제 지구와 같은 걸 발견했다 이런 게 논문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요게 딱 맞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스펙트럼도 분석해서 워러드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이걸 종합했을 때 이렇다는 거지 요거하고 딱 맞는 건 없어요. 자,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덜 돼서 그렇지 먼 미래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오면 발견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팩트만 볼 때는 실제로 이렇게 지구와 같은 똑같은 그 올빗하고 왜냐 이런 게 발견된 적은 없어요. 그걸 발견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있는데 못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요거보다 올빗이 왜냐하면 이게 트랜짓 아닙니까? 트랜짓. 근데 이게 태양하고 이 지구가 멀면 이 빛의 광도가 나한테 오는 게 줄어드는 게 더 희미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면 멀수록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해서 지금 관측이 안 됐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창조과학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있다고 해결되지 않죠. 지구의 파인 튜닝을 보면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제가 잠깐만 네. 깜짝 놀랐는데요. 네. 제가 그 사람이 말씀드린 명암성까지만 알고 네. 수성, 금성 해가지고 네. 몇 개인데 5,445개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별을 돌고 있는 행성들 중에 그래서 지구 비슷한 거. 태양계 밖에 있고 우리 네. 은하계 안에서. 물론 은하계 아니죠. 은하계 밖에 있는 행성은 못 봅니다. 은하계 행성 밖에 있는 행성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얼마나 맞는지 왜냐면 그 그래비테이셔널 렌징 때문에 뻥튀기해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행성이 어떤 은하에 속하지 않고 그냥 우주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 결과가 물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발견됐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여기는 지구와 같은 거가 여태까지 발견된 적은 없다. 그 태양 같은 것은 아니 이 태양은 별이고요. 태양이 별이 여긴 지금 행성, planet. 이거는 우리 태양 같으면 열 몇 개 있듯이 네. 열 몇 개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지금 열 몇 개를 모아가지고 5,445개 된 거죠. 아니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별에 뭐 열 몇 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없고요. 거기에 왜냐면은 그게 이제 또 이렇게 돼 있으면 못 봐요. 우리가 이렇게 돼서 옆에서 이제 올빗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있으면은 빛의 요게 달라지고 워블링이 있으니까 우리가 적색 편의로 보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만일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볼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뭐 이 행성이 뭐 10개 있다 그래도 10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1개 보고 2개 보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발견된 수를 적어놓은 게 이제 5,000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5,445개 중에 태양 같은 것은 몇 개 있는지. 이건 태양이 아니라 행성입니다. 지구형 태양은 항성, 얘는 행성.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지금 태양계는 13개가 뭐 13개 있다면 이거는 지구 같은 게 5,445개 있다는 거잖아요. 은하계 속에. 그렇죠. 그러면 태양 같은 중심은 몇 개나 있냐? 지구 같은 게 아니라 엑소플래닛 여태까지 눈으로 이렇게 눈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발견된 엑소플래닛의 숫자고요. 이거는 이제 태양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은하계 1,000억 개 정도. 태양계가 몇 개 있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에스티메이트가 우리 은하계 2,000억 개 에스티메이트 하죠. 2,000억 개의 별. 발견된 거만 그렇고. 2,000억 개의 별. 네. 태양 같은 게 2,000억 개. 그러니까 태양계가 2,000억 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은하 저편에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아니고 가까운 데만 볼 수 있죠. 먼 데 있는 건 못 봅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학생들은 질문 없어요? 네, 어렵지 않은데?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어려워요?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밑으로는 커버를 제가 못합니다.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저희 펌펌들은 발견된 게 5,400개잖아요. 네. 진짜 플래네터리 시스템스는 뭐예요? 어디요? 4,000 플래닛 시스템스라고 오른쪽. 이건 이제 왜냐하면 그 원 시스템에서 2개가 발견될 수 있죠. 네. 태양계가 4,000개. 지구형 행성이 발견되는.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거. 네, 그게 4,000개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00억 개가 아니고 4,000개. 아니 본 거. 지구형 행성이 있는 태양계는 있는 태양계가 4,000개라고 보는 거고, 아까 2,000억 개란 거는 전체 은하에 얼만큼 있냐의 추정치. 여기 있는 거는 실제로 매저한 거죠. 데이터죠, 이거는. 아까 2,000억 개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추정치. 2,000억 개라는 거는 은하계 별의 수가 2,000억 개. 네. 한 은하계, 우리 은하계. 우리 은하계. 네. 그러면 지금 은하만 관찰되는 것도 천억 개, 수천억 개가 발견.
예. 이족에. 이족이요. 의당은 이족이고. 네, 그 안에 또 2천억 개 별. 그러면 거기에 또 행성이 또 행성자는 뭐 이거 어마어마한. 안 되긴 안 되네. 네, 안 돼요. 예.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과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걸 넘어가는 수준인 거죠, 사실 이게. 네. 됐죠? 자, 넘어갑니다. 네.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제 전 이제 창조과학 지금 강사님들이시니까 제가 이건 얘기 안 하는데 뭐 이제 파인 튜닝된 지구.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발견이 안 된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설사 있다고 쳐요.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자전축에다가 자전속도에다가 뭐 자기장에다가 지구의 생명체에 꼭 맞게 돼 있는 지구를 발견된 확률까지 다 따지면은 한참 많이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을 떠나서 확률적으로 볼 때도 안 된다. 근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하신 게 지구다. 다른데 또 만드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많은 여기 계신 분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